추석 당일 오후 1시 경기도 이천의 고택 여진당에는 기름 타는 냄새와 함께 전 굽는 소리가 요란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대한민국 한식 명인 박여진 회장 68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부침개를 뒤집고 있었다. 3대째 내려오는 전통 장사업으로 연 매출 300억을 올리는 여진당의 실질적인 오너였지만 명절만큼은 누구보다 바쁜 며느리가 되었다. 회장님, 제가 할게요. 충직한 비서 오 실장 45이 다가와 국자를 받으려 했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가 해야 해.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인데. 그때 마당으로 검은색 벤틀리가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건 며느리 최지혜 35.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르메스와 샤넬로 완벽하게 무장한 그녀의 모습은 시골 고택의 풍경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뒤이어 내린 아들 강민준 39 교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지혜가 아침부터 몸이. 어머님, 최지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직도 마당에서 전을 부치세요?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요즘은 백화점에서 제사상 세트 다 팔잖아요. 박 회장의 손이 잠시 멈췄다. 40년을 함께한 친정 어머니의 손맛을 지키려 새벽부터 준비한 정성이 순식간에 기름 냄새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기름 냄새가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지. 자, 들어가서 옷이나 갈아입어라. 박 회장은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오 실장은 그녀의 눈가에 스친 서운함을 놓치지 않았다. 최지혜는 친척들이 분주히 일하는 것을 본체만체 하며 그늘진 툇마루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손가락에 끼워진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가을 햇살 아래서 차갑게 반짝였다. 시가 8억 원. 박 회장이 지난 생일에 준 선물이었다. 지혜야, 와서 좀 도와줘. 민준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최지혜는 손톱을 불어가며 대답했다. 오빠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저는 매니큐어가 벗겨져요. 그 순간 박 회장의 시선과 최지혜의 시선이 마주쳤다. 최지혜는 도전적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마치 어쩔 건데? 라고 묻는 듯한 표정이었다. 오후 3시 제사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모였다. 박 회장이 축문을 읽는 동안 최지혜는 하품을 참지 못하고 시계를 힐끗 쳐다봤다. 절을 할 때도 형식적으로 고개만 숙였다 일으켰다. 조상님께서 보고 계신다, 지혜야. 박 회장의 차분한 목소리에 최지혜는 코웃음을 쳤다. 어머님,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지혜 씨. 민준이 급하게 아내의 말을 막았지만 이미 좌중의 시선이 차가워져 있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박 회장이 직접 담근 약주가 몇 순배 돌았다. 60도가 넘는 독한 술이었지만 깊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큰아버지 뻘 되는 친척이 민준에게 덕담을 건넸다. 민준아, 이제 학교 그만두고 어머니 사업을 물려받아야지. 언제까지 대학에만 있을 거냐? 그 순간이었다. 술 기운이 오른 최지혜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유 아버님, 요즘 세상에 누가 이 총구석에서 된장, 고추장이나 만들어요?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지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다. 이 넓은 땅 다 팔고 강남에 빌딩이나 올리면 평생 발 뻗고 살 텐데. 안 그래요, 여보? 민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아내의 팔을 잡아 끌며 작은 소리로 달랬지만 최지혜는 멈추지 않았다. 어차피 이 모든 게 우리 민준이 거들 텐데 제가 미리 계획 좀 세우는 게 뭐 어때서요? 그 순간 박 회장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철없음이나 무례함이 아니었다.
며느리의 눈빛 속에서 시커먼 탐욕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본 것이다. 박 회장은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다. 40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봐온 그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며느리가 정말 순진하게 한 말일지도. 그러나 최지혜가 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의혹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설계해야죠. 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68세. 아직 정정하고 사업에도 적극적인 자신을 벌써 물러날 나이로 몰아가는 며느리.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그날 밤 박 회장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백 개의 장독대가 달빛 아래 고요히 숨쉬고 있었다. 할머니로부터 물려받고 어머니와 함께 키워낸 여진당.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탐욕 앞에서 위태로워 보였다. 새벽 3시 박 회장은 오 실장에게 조용한 전화를 걸었다. 오 실장, 내일 시간 되면 잠깐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본 박 회장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만약 자신의 직감이 맞다면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평생의 홍과 정성이 담긴 여진당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었다. 추석 다음 날 오전 10시 박 회장은 여진당 본사 회장실에서 오 실장을 마주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수백 개의 장독대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실장, 어제 며느리 얘기 들었지? 네, 회장님.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대놓고 하다니. 박 회장은 찻잔을 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엔 그냥 철없는 소리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아이 눈빛을 보니까 뭔가 계획적인 것 같더라고. 혹시 기분 탓 아니실까요? 어쨌든 민준 교수의 아내인데.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박 회장은 오 실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오 실장, 요즘 며느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돈은 어디에 쓰는지 조용히 좀 알아봐 주게. 내 감이 좋지 않아. 오 실장은 20년간 박 회장과 함께하며 그녀의 직감이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도 2015년 메르스 사태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한 덕분에 여진당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오 실장은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박 회장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앉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펼치자 각종 영수증과 통화 내역, 그리고 CCTV 캡처 사진들이 나왔다. 최지혜 씨가 지난 3개월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김상철 자산관리사라고 불리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브로커입니다. 주로 고령자들의 재산을 노리는 일을 해왔죠. 박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박진수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물로 유산 분쟁 전문가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 실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박 회장의 표정을 살폈다. 특히 치매나 정신질환을 이용한 금치산자 선고 신청에 능합니다. 뭐라고?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사업가 인생에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더 있습니다. 최지혜 씨가 지난달부터 해외 유령회사 설립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회사명은 진푸드, 싱가포르에 등록되어 있고 오 실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이 회사로 여진당의 상표권을 헐값에 이전하려는 계약서 초안을 준비 중입니다. 계약 금액은 겨우 5억 원. 실제 가치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죠. 박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다. 며느리가 노린 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이 담긴 여진당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 실장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류였다. 이천 본사 부지와 공장, 그리고 서울 강남 사옥까지 모든 부동산을 민준 교수 명의로 이전하는 서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회장님의 인감이 찍혀 있는데 박 회장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분명히 자신의 인감이었지만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건 위조입니다, 회장님. 진짜 인감을 정교하게 복사한 거죠. 최지혜 씨가 회장님 책상에서 인감을 몰래 빼내 본떠서 만든 겁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은 지난달 인감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던 일이 떠올랐다. 당시 최지혜가 어머님, 제가 찾아드릴게요라며 나서서 책상을 뒤진 적이 있었다. 이 악마 같은 년이. 박 회장의 입에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거친 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오 실장이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녹음기였다. 회장님, 이건 들으시기 힘드실 겁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것은 최지혜와 박진수 변호사의 통화 내용이었다. 그 늙은이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몰아가면 금방 금치산자 선고받을 수 있어요. 68세의 사업도 복잡하고 최근에 깜빡깜빡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증언하면 되죠. 민준 교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 남편은 워낙 순진해서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예요.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사업도 복잡하니까 우리가 대신 관리해드리자고 하면 고마워할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진당은 곧 우리 차지가 될 테니까. 녹음이 끝나자 회장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괜찮아, 실장. 박 회장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40년 사업하면서 별사람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내 아들의 아내가 이런 독사였을 줄이야. 오 실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준 교수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도 믿을 수 없었다. 아내의 계략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자인지 확인해야 했다. 민준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자. 진실을 말할 기회를. 박 회장은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었다. 민준아, 아버지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면 집에 와라. 엄마와 할 얘기가 있어. 전화를 끊은 후 박 회장은 창밖의 장독대를 바라봤다. 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소중한 유산이 탐욕스러운 며느리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실장, 이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고 그리고 좋은 변호사 한 분 소개받아둬. 곧 필요할 것 같으니까. 네, 회장님. 그런데 민준 교수께서 오늘 밤에 어떤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이 어머니 편에 서면 아직 희망이 있어. 하지만 아내 편에 선다면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였기 때문이다. 저녁 7시 박 회장은 거실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은 여진당 본사는 고요했고 집 안 분위기도 무겁기만 했다. 오 실장이 준비한 차가 식어가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왔습니다. 민준이 들어서는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언제나 단정했던 옷차림이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며칠 전 추석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민준아, 앉아라.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다. 민준은 어머니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혹시 지혜가 추석 때 실례를 했나요? 제가 따로 사과를. 민준아. 박 회장이 아들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 아내 씀씀이가 너무 해프다. 회사 자금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민준아, 내 아내가 지난 3개월간 뭘 했는지 알고 있냐? 박 회장은 서서히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꺼내지 않았다.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도대체 누가 그런 헛소문을. 헛소문? 박 회장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민준아, 내 아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알아? 김상철이라는 자산관리사, 박진수라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뭘 하는지 아냐?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분명히 그 이름들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그건 뭐야? 설명해봐. 박 회장은 아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민준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적어도 일부는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지혜가 투자 상담을 받는다고 했어요. 어머니 회사도 크고 저희도 미래를 위해 재산 관리를 배워야 한다고. 투자 상담? 박 회장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민준아, 그게 투자 상담인 줄 알았냐? 내 아내는 우리 집 재산을 통째로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어.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지혜는 어머니를 정말 존경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존경한다고? 박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민준아, 내 아내가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그 늙은이야. 그리고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민준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다. 박 회장은 아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오 실장에게 미리 부탁해둔 서류를 가져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준아,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오 실장이 들고 온 서류를 보는 순간 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다. 그것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이전 서류였다. 이건 뭐예요? 내 아내가 내 인감을 위조해서 만든 서류야. 우리 집 모든 재산을 내 명의로 이전하려고 했어. 민주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자신은 이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지혜가 혼자 했다고? 그럼 내 아내 혼자서 내 인감을 훔쳐내고 위조하고 변호사까지 섭외한 거냐? 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 내가 정말 모르는 일이냐?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냐? 그 순간 민준은 무너져 내렸다. 사실 그는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고 있었다. 갑자기 늘어난 명품들, 정체불명의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 어머니, 저는 정말
민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들킨 것에 대한 후회인지 박 회장은 판단할 수 없었다. 민준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박 회장은 아들 앞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내 아내와 이혼해라. 그리고 내 곁에서 진짜 여진당이 무엇인지 배워라. 그럼 내가 모든 걸 용서하고 너를 후계자로 키울 테야. 민주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갈등과 고민이 가득했다. 하지만 뭐야? 지혜를 사랑해요, 어머니. 그리고 지혜가 임신했어요. 박 회장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들은 결국 아내를 선택한 것이다. 임신이라는 카드까지 들고 나온 며느리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다. 그래, 알겠다. 박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다. 민준아, 오늘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여진당과도 아무 관계가 없어. 나가라. 어머니. 민준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박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 실장에게 눈짓했고 오 실장이 민준을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장독대들이 고요히 숨쉬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실장. 오 실장이 들어오자 박 회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계획을 바꾸자. 이제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야.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참교육을 시켜줄 시간이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깊었지만 여진당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민준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 후 박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여진당 업무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오 실장은 그녀가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장님, 혹시 괜찮으신지요? 며칠째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 실장.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졌어.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실장, 여진당 창립 50주년 기념식 준비 어떻게 되고 있어? 네, 말씀하신 대로 업계 주요 인사들과 언론사까지 모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예상 참석자가 3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준이와 지혜에게도 특별 초청장을 보내라. 후계자 발표식이라고 크게 써서 말이야. 오 실장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하지만 민준 교수를 이미 의절하신다고. 바로 그 때문이야, 실장. 박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지혜 그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우리가 잘 알잖아. 후계자 발표라는 말을 들으면 절대 안 올 수가 없을 거야. 자기가 드디어 여진당의 안주인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지. 오 실장은 박 회장의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혹시 그 자리에서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맞아. 300명의 증인 앞에서 그년의 민낯을 모두 공개할 거야. 언론도 있고 업계 사람들도 모두 있는 자리에서 말이지. 며칠 후 예상대로 최지혜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준을 통해서였다. 어머니, 지혜가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례했던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전화 너머로 들리는 민준의 목소리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박 회장은 속으로 비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오너라. 가족인데 당연히 와야지. 전화를 끊은 후 박 회장은 오 실장을 불렀다. 실장,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는 끝났어? 네,
기념식장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형 스크린과 음향시설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경찰에는 언제 연락했지? 기념식 당일 오후 3시에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증거물은 이미 미리 전달했고요. 박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기념식 당일 최지혜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타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 산 명품으로 무장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이미 여진당의 주인이 된 것처럼 당당했다. 특히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는 시가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지난주에 급하게 산 것 같았다. 어머님,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앞으로 저희가 더욱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최지혜는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박 회장에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승리자의 것이었다. 그래, 고맙다. 박 회장도 미소로 화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냉기를 최지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기념식장은 300명의 하객들로 가득 찼다. 업계 주요 인사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여진당의 임직원들까지 모든 이들이 박 회장의 후계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지혜는 남편 민준과 함께 가장 앞자리에 앉아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이미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발표될 후계자의 아내입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오후 2시 드디어 박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장내는 숙연해졌고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위엄이 있었다. 오늘은 여진당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50년을 책임질 후계자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최지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자신이 꿈꿔왔던 순간이 온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객석의 분위기도 갑자기 숙연해졌다. 지난 몇 개월간 제 가족 중 한 명이 얼마나 알뜰하게 우리 여진당의 미래를 준비했는지 말입니다. 그 순간 최지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것이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박 회장의 말이 끝나자 장내가 어두워지고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최지혜가 김상철 자산관리사와 만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들이 박 회장의 부동산 서류를 보며 헐값에 처분할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었다. 이게 뭐예요? 최지혜가 벌떡 일어서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스크린의 영상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최지혜가 박진수 변호사와 만나 박 회장을 치매 환자로 몰아갈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나왔다. 심지어 박 회장의 인감을 위조하는 과정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최지혜를 향해 터져나왔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최지혜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영상의 화질이 너무나 선명했고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다. 스크린에서 오디오가 재생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늙은이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몰아가면 금방 금치산자 선고받을 수 있어요. 68세의 사업도 복잡하고 최근에 깜빡깜빡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증언하면 되죠. 최지혜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300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다. 제 남편은 워낙 순진해서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진당은 곧 우리 차지가 될 테니까. 이제 최지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박 회장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3년간 정성스럽게 키워온 며느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진당의 모든 경영권은 저의 충실한 동지인 오 실장에게 이양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여진당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장내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최지혜에게는 심판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그때 기념식장 뒤편에서 경찰관들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최지혜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지혜 씨 사문서 위조 및 횡령, 사기 예비 음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최지혜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녀의 화려했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죄인이 되어 끌려나갔다. 민주는 그 모든 과정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 기념식이 끝난 후 박 회장은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갔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진당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모든 것을 덮어주었다. 이제 정말 끝났군, 실장. 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장독대들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다. 3대째 이어져 온 전통이 지켜진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후 가을이 다시 찾아왔다. 여진당 본사는 예전보다 더욱 활기차 보였다. 오 실장이 새로운 대표이사가 된 후 매출은 오히려 30% 증가했고 해외 수출도 크게 늘어났다. 박 회장은 이제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바로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전통 음식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회장님, 오늘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 실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그녀는 박 회장에게 친딸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래, 가자. 오늘은 된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야지. 박 회장은 앞치마를 두르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2년 전에 그 무거운 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진당 전통 음식 교육원에는 15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었지만 박 회장 앞에서는 진짜 손자, 손녀들처럼 밝은 모습을 보였다. 할머니, 지난번에 배운 김치가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수진이가 집에서 만들어 봤구나. 어땠어? 엄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이라고. 박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이런 순간들이 지난 2년간의 상처를 모두 치유해 주었다. 자, 오늘은 된장 담그는 법을 배워볼까? 이건 우리 할머니, 그 할머니로부터 내려온 비법이야. 아이들은 신이 나서 박 회장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때 교육원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온 사람을 보고 박 회장의 손이 잠시 멈췄다. 민준이었다. 2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예전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다. 무슨 일이냐?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어머니, 지혜가 어제 감옥에서 자살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이런 결말까지는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왔냐?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2년간 쌓인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여진당의 가치도 모르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박 회장은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봤다. 2년 전의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안타까움 뿐이었다. 일어나라, 민준아. 민주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다. 박 회장의 눈에서 옛날의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맞았습니다. 지혜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만 했어요. 임신도 거짓말이었고 사랑도 거짓말이었어요. 알고 있었어. 박 회장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했으니까. 어머니 말로는 믿지 않았을 테고. 민주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머니,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여진당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준아, 여진당은 이제 실장이가 맡고 있어. 그리고 그게 맞아. 하지만 박 회장은 주위를 둘러봤다. 멀리서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 일을 도와줄 생각은 있냐? 아이들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일 말이야.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저를 받아주시는 건가요? 조건이 있어. 월급은 없어. 그리고 내 밑에서 처음부터 배워야 해. 콩 삶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서서 깊이 절을 했다. 그날부터 민주는 정말로 가장 낮은 일부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와서 교육원을 청소하고 아이들이 쓸 재료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도와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다. 특히 공부를 포기하려던 한 아이가 민준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다시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며 박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머니, 민준이 많이 달라졌네요. 오 실장이 교육원을 방문해서 말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아들 같아. 6개월 후 민준은 정식으로 교육원의 교사가 되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어느 날 저녁 박 회장과 민주는 함께 장독대를 돌아보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죠? 과거는 과거야, 민준아. 중요한 건 지금이지.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잊지 않고. 박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민준아,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도 이어지는 거지. 실장이를 봐라.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내겐 가장 소중한 딸이야.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장독대에서는 오늘도 전통의 맛이 익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원에서는 내일의 요리사들이 꿈을 키우고 있었다. 1년 후 박 회장은 조용한 생을 마감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장독대가 보이는 방에서 평안하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여진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교육원을 거쳐간 아이들과 그 가족들까지. 할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음식 솜씨로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어요. 할머니 덕분에 요리사의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아이들의 눈물 어린 인사를 받으며
박 회장은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민주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교육원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오 실장은 여진당을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갔다. 몇 년 후 민주는 교육원을 거쳐간 한 아이와 결혼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 아이는 이제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짜 가족들로 가득 찬 따뜻한 자리였다. 어머님, 저희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며느리의 말에 하늘에서 박 회장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여진당의 전통은 계속 이어져 나갔다. 탐욕이 아닌 사랑으로, 혈연이 아닌 정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들에 의해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